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아쉬운 게 많다. 미넨 마엔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오버를 갔기 때문에 원래는 나눠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스를 했는데 오히려 뭐 미넨, 아스널이 이제 마엔을 좀 차이나게 이겨주면서 다른 걸 선택했던 이제 웨스트햄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요르카 프렌 이런 경기들이 좀 아쉽게 되었다. 특히 마요르카 프렌은 굳이 안 가도 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무승부로 따로 갔었기 때문에 해서 뭔가 선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움들이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나 잘 이제 뽑아가느냐인데 오버만큼은 잘 뽑아갔다. 왜냐면 어제 오버 봤던 경기가 총 6경기였거든요. 중복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뮌헨도 마엔을 보면서 오버를 받고 아약스도 승무를 보면서 오버를 받는데 바르샤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스코어상으로 보면은 이게 3.5인 경우에는 결국엔 오버가 나려면 2대1 스코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3대2 같은 경우는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아약스도 3대2, 뭐 바르샤도 3대2, 뭐 헤이렌베인 2대2에서 예상했던 결과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배당 대비 오버 괜찮았죠. 그래서 뭐 헤이렌베이, 뭐 아약스 다 2배가 넘었고 바르샤도 좀 배당이 떨어진 거더라고요. 원래는 한 2.2배였는데 아주 초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뭐 미넨 배당도 높았고 해서 제가 어제 6개 중에 4개를 골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경기가 인테르 경기였는데 그 배당이 1.8에서 1.91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어, 왜냐면 제일 좋았던 더비카운이 다시 보니까 좀 불안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비카운을 뺐는데 더비카운도 오버가 나면서 결국 어제 뭐 6경기를 반으로 나눠서 가든 아니면 뭐 인테르는 배당이 오르긴 했지만 오르기 전에 1.8이었으니까 뭐 배당을 다 떠나서 뭐 순서대로 가든 뭐 고배당만 골라 가든 뭘 가도 적중을 했다. 오버 조합은. 그래서 어제 결국 오버 조합이 어, 이 제외했던 경기들이 다 2.5였습니다. 2.5.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3.5, 4.5. 솔직히 조금 어, 이 배당이 높은 만큼 좀 골이 많이 나야 되니까 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뭐 항상 이제 얘기를 하지만 뭐 지나가면 다 아쉽고 뭐든 후회 없는 이제 그 뭐 분석을 하든 뭐 결과를 내야 되는데 뭐 매번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느냐인데 그래도 고배당 적중했으니까 뭐 나머지 부분들은 좀 잊어버리고 이번 주 경기를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추천 감사드리고요. 추천 한 번씩만 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업 버튼도 제가 지금 목이 그래도 아직은 다 이제 좋은 게 아니긴 한데 목이 아프다기보다는 이 기침 때문에 이제 자꾸 말을 하면은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마이크를 끄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그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이제 그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 끊기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이크를 했던 거고
이게 말을 안 하면 진짜 기침을 거의 안 하거든요. 약도 먹고 하니까. 근데 말을 하거나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기 때문에 기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좀 빨리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분석 내용이랑은 다르게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빠르게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경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제누아 칼리알리. 자, 오늘은 전부 리그 경기입니다. 잠시만요. 23세는 건너뛰기 때문에 제누아 칼리알리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기침이 너무 나가지고.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상성을 보면은 제노아가 10경기 중 한 번 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칼리알리 상대로 안 지긴 했는데 최근 기준으로 보면 3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근 3연속 무승부지 제노아 홈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년 동안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4승 2무. 그러니까 상성은 제노아가 압도적으로 좋다. 그리고 지금 세리에 랭킹은 보면은 칼리알리가 승점이 3점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득실도 조금 더 좋고요. 제노아가 좋은 건 상성밖에 없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이제 홈이기도 하고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홈에서 득점도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 득점이 더 높습니다. 제노아가.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결장이 아주 크게 있진 않다. 뭐 장기 부상자들이라든가 뭐 공격에 한 명 정도 부상으로 빠진 것 빼고는 없고, 칼리알리도 보면은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공격에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에 한 2명 정도 빠지기 때문에 제노아보다는 좀 결장 부분이 몇 명 더 있다. 그래서 결론은 결장은 제노아가 조금 더 좋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최근 흐름인데 뭐 AC 밀란 원정도 선제골 넣고 비기고 피사랑도 비기면서 지금 2경기 무승부긴 하지만 그 전에 3연패를 했기 때문에 우디네세전 이후에 지금 5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뭐 아탈전만 빼면은 득점이 꾸준하긴 합니다만은 하필 또 컵대회 아탈전도 득점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래 들어 제노아가 골을 못 넣은 경기는 아탈란타전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칼리알리가 최근 원정에서 이제 크레모네전 0대2로 지다가 이제 2대2로 비겼고, 토리노전 2대1로 이기고, 그러니까 최근 원정에서의 득점력 보면은 유벤 원정도 골을 넣었죠. 지긴 했지만 나폴리 원정 승부 차이까지 갔죠. 컵대회 아탈전도 골 넣었고, 토리노, 크레모네까지 원정에서의 승리가 많은 건 아닌데 득점은 좀 꾸준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노아가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긴 하거든요. 칼리아니는 그래도 최근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배당 차입니다. 배당.
이게 배당 대비 과연 갈만한가? 지금 배당이 살짝 올랐거든요. 제노아가. 근데 칼리알리의 최근 원정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노아 최근에 1득점 이상 못합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피오렌티나나 엘라스 아니면 칼리알리 원정도 3대3으로 비겼기 때문에 그런데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경기는. 왜냐면 상성은 그래도 제노아가 좋으니까 결정 부분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배당이 조금 올라서 1.66이나 7이 아니기 때문에 제노아 쪽으로 보긴 해요. 타이밍상도 그렇고 근데 이제 칼리알리가 은근히 지난번에 크레모네전도 막판에 비기고 그 전에 토리노 은근히 득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뭐 흐름상으로는 칼리알리 2프렌이긴 한데 2프렌은 그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요즘은 2프렌 가면 이상하게 두 골 차로 지는 경기들이 많아서 배당 대비 진짜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요거는 오히려 이제 오버 배당이 높거든요. 2배가 넘기 때문에 그럼 배당 대비 오버를 한번 노려보면 어떠냐. 왜냐면 제노아도 오버가 많았을 때가 있고 그리고 칼리알리도 최근 들어 오버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조금 애매한 게 최근 2경기 연속 2득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대1 무승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제노아가 최근에 계속 1득점을 하는 것도 있고 결국 칼리알리도 지난번에 이제 0대2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배당만 놓고 보면 언더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어요. 굳이 언오버 나 가고 싶다 하면은 언더 갈 거면 추천은 안 해드리고 나 그냥 가볍게 이제 뭐 고배당 좀 노려보겠다 하면 오버는 가볼 만은 하다. 배당 대비 확률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 낮은 이유는 최대한 기침을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기 유벤하고 크레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아 경기가 좀 일찍 시작해요. 2시 반.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뭐 제외하실 분들은 제외하시고 자, 홈의 유벤입니다. 득실도 당연히 크레모네보다 좋고 그리고 홈에서 무패인 팀들이 몇 팀 있어요. 나폴리, 코모, 그리고 유벤투스 5승 4무 무가 좀 있긴 한데 물론 크레모네도 원정 성적이 3승 3무 4패로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벤이 물론 이제 블라우비치도 부상이고 콘세상도 부상이고 한데 수비 쪽에 부상도 몇 명 있고 미드필더랑 나머지 라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뭐 결장 부분은 크레모네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미드필더 한 명 빼고는 이제 거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이미 바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홈에서 2대0으로 앞서다 또 2대2로 비긴 게 좀 아쉬운데 예전에 한번 볼로냐를 잡을 때가 좀 약간 변수를 좀 만들어내긴 했는데 한때 이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첫 경기에 AC 밀란도 잡고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잘 안 졌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엔 확실히 좀 패가 많아졌다. 그리고 5경기째 이제 2무 3패로 이제 승리도 없고 그 2무 3패 할 동안 4경기 연속 득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득점력 차이다. 유벤하고 전적이 많지는 않지만 3번 다 유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뭐 유벤이 최근에 보여준 이 흐름 4승 1무 그리고 홈에서는 아직 패배 없고 물론 이제 유벤도 뭐 흠을 좀 잡자면 최근에 로마한테 1실점 하기도 했지만 레체하고 비긴 게 좀 큽니다. 홈에서 1대1로. 근데 그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왜냐면 조나선 데이비드가 이제 PK를 놓쳤기 때문에 그거 들어갔으면 이겼죠. 전체적으로 점유율도 많이 차이 났고 해서 크레모네가 뭐 라치오도 비기고 뭐 예전에 볼로냐 원정도 잡고 뭐 초반엔 AC 밀란도 잡긴 했지만 지금의 뭐 지난번 레치하고 비겼다고 해서 유벤을 잡기에는 좀 빡세지 않나. 뭐 바로 다음 경기가 뭐 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유벤은 승을 봐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당 대비죠. 배당 대비. 갈만하냐. 일단 크레모네가 뭐 변수를 만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득점을 좀 많이 했다면 아마 아예 패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5경기 중 4경기 무득점은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유벤 일반승은 무조건 봐야 되고 마헨이 좀 고민되네요. 마헨. 최근에 사스올로 원정이나 피사 원정 아니면 볼로냐 원정, 그러니까 홈에서 마헨을 했던 경기가 최근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10월 말에 있던 우디네세를 3대1로 이긴 건데 그것도 전반은 1대1이었고, 그래서 뭔가 크레모네가 쉽게 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마에는 조금 걸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주면 좋겠지만 일반승 보는 입장에선 뭐 어쨌든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승 보는 입장에서는 마엔을 좀 고민해 볼게요. 뭐 이마에는 당연히 조금 빡세 보이고 마엔을 갈지 안 갈지는, 아니면 오히려 그 레체 경기처럼 뭐 비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 대비 뭐 언더를 노려볼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게 오버가 안 나고 언더가 나려면 전반을 0대0으로 끝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크레몬의 결국 득점력 최근에 많이 없었죠. 그리고 유벤도 생각보다 홈에서 막 3득점 했던 경기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원정도 최근에 사스올로 3대0으로 이겼지 거의 한 골 아니면 2골이었기 때문에 배당을 높게 노린다면은 뭐 언더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무조건 배당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배당이 적더라도 확률적으로 가야 될 건 가야 된다. 제노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유벤투스 승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자,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세비야하고 파리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야하고 셀타비고인데, 자, 순위 차이는 한 반 정도 나거든요. 셀타가 7위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14위. 근데 승점으로는 딱 2경기 차이, 6점 차고 득점은 같습니다. 둘이. 왜냐면 24골로. 근데 세비야가 9골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그리고 셀타는 플러스 4. 그래서 셀타가 좋은데 이 홈이라서 세비야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세비야가 홈 성적이 아주 하위권입니다. 3승 1무 5패. 그리고 셀타는 홈보다 홈에서도 패배가 많지 않은데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죠. 4승 3무 1패로. 득점도 플러스고 해서 하필 원정에서 잘하는 셀타를 만났다. 그리고 세비야는 이제 국대 차출이 공격에 한 2명 있습니다. 뭐 부상도 있고, 그리고 수비 쪽에 퇴장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레알전 퇴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비 쪽에 뭐 출전 정지에 기존 부상자들 해서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타가 공격에 명단 제외한 선수 빼고는 결장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 부상도 없고. 그래서 결장 부분은 당연히 셀타가 좋다. 그리고 그 상성을 보면은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다만 이제 세비야 홈 기준으로 보면 세비야가 근래 들어서는 거의 잘 안 지긴 하는데, 냉정하게 이제 20년도 이후로 보면은 아주 살짝 우세입니다. 살짝. 뭐 압도적인 우세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컵대회 떨어졌고, 셀타비고도 결국 유로파를 병행하고 있지만 컵대회는 그 승부 차이가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유로파 경기는 시간이 좀 남아있고 해서 일정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왜냐면 셀타도 최근 유로파 연패 중인데 리그 성적은 나름 괜찮습니다. 3승 1무. 그 3승 1무 중에 레알도 이겼고, 그리고 홈에서 빌바오 발렌시아까지 잡고, 물론 여기 흠이 있어요. 3승 1무면 되게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흠이 뭐냐면 그 1무가 하필 지금 꼴찌인 오비에도, 아직도 한 자릿수 득점인 오비에도 상대로 0대0으로 비긴 게 좀 커요. 최근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원정에서 엘체전 이후에 지금 4승 1무로 5경기 무패고, 뭐 레알전도 2골, 물론 퇴장이 있었지만 뭐 레반테, 오사수나 다 다득점을 했는데, 결국 오비에도전을 비겼다는 거는 조금 뭔가 불안하다. 왜냐면 오비에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유율도 오비에도한테 밀렸고, 셀타가 슈팅도 6대10으로 밀렸어요. 유효 슈팅도 하나 더 차이 나고. 그래서 결국 꼴찌 상대로 이렇게 고전했다는 건, 왜냐면 오비에도가 홈에서도 1승 5무 4패로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비야가 뭐 결국 요새 성적이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 뭐 퇴장이 있었지만 오비에도 상대로 4대0, 그리고 뭐 그 전에 바르샤도 이겼던 전적들이 있어서 뭐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다만 이제 지난번 레알 원정 무득점, 그리고 레반떼하고의 경기에서도 홈에서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뭐 오비에도전 한 경기 비겼다고 해서 좀 불안하다 해서 뭐 세비야를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셀타가 정배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아무리 홈이어도 요새 세비야가 뭐 홈에서 잘 이기지 못할 뿐더러 2경기 연속 무득점인 게 좀 크다. 그 전에 베티스전도 무득점이었고 해서 홈승은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나오면 어쩔 수 없다. 다만 셀타도 완벽하게 승을 보긴 어려워서 셀타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 오비에도도 데이터가 더 높았으면 운이 없었구나. 뭐 압도적인 점유율과 슈팅 속에 그냥 골만 안 났다면은 뭐 확실하게 셀타 승을 갈 텐데, 오비에도전도 결국엔 데이터 상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세비야전 쉽지 않을 거다. 세비야도 지금 연패 중이라 연패는 끊어야 되잖아요. 물론 중간에 한번 3연패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연패를 끊을 때 발렌시아전 비기면서 끊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타 승부를 볼게요. 근데 이제 무에 좀 가까울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 언어보도 좀 애매한 게, 뭐 세비야도 최근 득점이 없고 셀타도 원정에서 최근 무득점 하면은 뭐 언더를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오버가 없는 팀들이 아니에요. 이 두 팀이 날 때는 또 엄청 점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언어보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제 생각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파리랑 파리 FC, PSG랑 추천이랑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경기는 컵대회거든요. 파리 생제르맹하고 파리 FC의 경기인데, 자, 일단은 잠시만요.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가 2위거든요. 랑스한테 1점 이제 뒤처지고 있고, 파리 FC는 15위.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득실도 그렇고 모든 게 파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리 홈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무승부 적중을 했잖아요. 파리랑 아스날 무. 그때 막판에 진짜 골 먹히면서, 그때 자책골이었나? 근데 극적으로 비기면서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제 그 컵을 하나 더 들어 올리긴 했는데,
최근에 파리의 이제 문제는 실점입니다. 메스전도 2실점.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제 리그 경기였죠. 오늘 지금 붙는 파리 FC하고도 2대1 승리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리그 경기 있었을 때 파리 FC하고의 경기 파리 압도적인 승리를 봤었거든요. 파리 승은 기본이고 마엔에 뭐 2마엔까지 봤던 경기인데 결국 PK 내주고 덴벨레 이제 결승골로 이겼는데 당연히 슈팅이나 점유율은 압도했죠. 근데 이제 왜 그때 압도적인 경기를 봤냐면 뭐 네임밸류 차이가 아니고 제 기억엔 파리 FC가 뭔가 그 국대 차출도 많고 부상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격 라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야 이건 파리의 결장도 크게 없는 상황이면 이건 파리 승 봐야 된다. 무난한 승리 봐야 된다 했는데 결국 스코어 상으로는 2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도 2대1인데 컵대회면 더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 컵대회 같은 경우는 32강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연히 파리가 이길 확률이 높죠. 지금 이강인 그리고 공격에 나머지 2명 포함해서 3명이 부상 중이고 뭐 하키미 국대 차출 말고는 크게 없어요. 미드필더 라인은 다 이제 결장이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도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결국 슈팅 점유율 많이 차이가 났고 근데 이 파리 FC가 뭐 릴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툴루즈한테도 뭐 3실점하고 좀 많이 안 좋을 때는 실점을 많이 하거든요. 마르세유전 5실점도 하고. 근데 이제 파리가 어쨌든 최근 텀이 좀 짧잖아요. 그 마르세유하고의 경기도 아마 중립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 사이에 파리 FC는 쉬었으니까 해서 그런 체력적인 문제들까지 생각하면 뭐 당연히 파리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마엔을 볼 수 있느냐. 일단 파리 일반승은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압도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스코어상으로는 비길 뻔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컵대회라서 아마 파리 입장에서는 지난번 지금 컵대회 두 경기 연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주말에 릴하고의 경기도 있고 그거 끝나면 바로 이제 스포르팅 원정도 가야 되고 해서 로테를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제 파리 FC도 보면은 그때 결장이 뭔가 많았었다 했잖아요. 얘네도 지금 뭐 국대 차출해서 이제 복귀하는 선수도 있고 차출로 아직 나이지리아가 그때 지금 올라가지 않았나요? 나이지리아 선수는 지금 계속 차출인 상황이고 뭐 코트디나 이제 떨어진 선수들은 이제 국대 복귀를 하는 시점이긴 한데 이게 풀로 나올지가 좀 의문입니다. 아마 풀로는 못 나올 것 같고 나중에 교체로나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국대 복귀하는 선수들이 공격 라인에서 득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은 그래도 파리승 봐야 된다. 다만 이제 최근에 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점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뭐 5대0, 3대0으로 이기기도 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뭐 한 골차 승부도 은근히 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유벤과 마찬가지로 뭔가 일반승은 보지만 마엔을 보기가 그리고 유벤보다 그 마엔승 배당이 더 적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서 이번은 좀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게 그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있던 컵 대회 그게 또 홈도 아니고 중립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피로도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원정팀이 갑자기 국대 복귀했는데 그 선수들이 갑자기 많이 뛸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결론은. 그래서 뭐 유벤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뭐 대승을 거둬주면 좋은데 저의 느낌은 이기긴 할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불안하다 생각하면은 대승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근데 처음 생각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보다가 갈만하면 가고 아니면 뭐 핸디무 쪽으로 노리든. 그렇다고 막 파리 FC 3.5 프렌, 뭐 크레모네 2 프렌 이렇게 노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강팀은 강팀이고 원정도 아니고 홈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진짜 아슬아슬하게 한 골차 이기거나 아예 점수차에서 대승을 거두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길 팀 이길 것 같은데 마에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 제노아나 세비야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무승부가 걸려서. 그래서 오늘의 결론 경기도 많이 없고 애매하다. 내일 더 내일 분석했을 때 더 좋은 경기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애매하신 분들 아마 내일이 경기가 더 많지 않나요? 내일이 보니까 내일 한 8경기 되는데 오늘 좀 애매하신 분들은 내일 노리시는 게 낫다. 아니면 그 다음 수요일이 조금 경기 많아요. 한 13경기인가?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목요일에서 금요일은 한 3경기인가 4경기밖에 없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경기 많을 때 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물론 경기가 적으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이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도 토요일날 이제 바꿔서 틀린 거를 만회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오버 조합으로 고배당으로 적중했기 때문에 뭐 메인이 안 되긴 했지만 뭐 배당이 높아서 큰 차이가 없다 생각을 하고 내일 경기를 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것도 마무리하고 그래서 구독자 게시판이나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조합은 마무리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